압수 구속은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대인적 강제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압수하는 것은 대체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물건을 압수하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압수하고 뭐 집도 이렇게 수색하고 또 어디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제 검증이죠. 그런 이렇게 망연히 본다는 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게 검증이죠. 이렇게 감상만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다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거를 대물적 강제처분이다 이렇게 통칭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물건에만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이 압수수색 검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신구속과 마찬가지로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장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2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미리 판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그 영장을 받아서, 즉 사전 영장이죠. 우리 사전 구속영장 하는 것처럼 또 체포영장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수사를 하다 보면 언제나 판사한테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느냐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때 수반에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게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긴급 체포할 때 그 긴급 체포하는 사람에 관해서 그 소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압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압수는 영장 없이 압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의 유형으로 들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수사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 밖에도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유류물과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것이에요. 유류물은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분실한 것, 잃어버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압수하는 절차가 있고, 또 임의 제출물은 주인이 그것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줘요. 그래서 임의 제출한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동의를 한 거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주인이 동의해서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압수는 아니죠. 강제처분은 아니고 이렇게 동의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압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압수라고 하지 말고 영치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제 견해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일단 넘겨줬을 때는 그게 임의로 넘겨졌지만 일단 넘겨진 뒤에는 그 국가기관이 그것을 강제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의 제출물도 우리 법에서는 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편 요 압수수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수사의 단서 배울 때 검시 배웠잖아요. 변사자 검시 배웠고, 변사자 검시는 관내 이제 변사자가, 즉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 변사했을 때 검사가 가서 이렇게 본다 그랬죠. 문제를 봤는데 이것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가 이루어지면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검증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여기 보는 이 5가지가 영장 없는 압수의 방법들이다. 그럼 우선 영장 있는 이 압수를 기본으로 해서 과연 압수수색 검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체포 구속할 때도 요건이 있어야 허용되듯이 압수수색 검증도 요건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그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압수수색 검증의 요건은 첫째, 여기 있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물론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압수수색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필요성이고, 세 번째는
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 그 대상이 당의 범죄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련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요건이고, 네 번째는 대상 특정의 문제인데, 자, 범죄 혐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연 범죄 혐의가 우리가 인신구속에도 범죄 혐의가 요건이잖아요. 근데 범죄 혐의가 과연 인신구속할 정도로 강한 범죄 혐의까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고민이 있는데, 견해는 나뉘어져요. 견해는 나뉘어지는데, 만약에 그 대물적 강제처분도 인신구속과 강하게 압수수색 그런 것처럼 똑같은 정도의 범죄 혐의를 요구한다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현실과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수사를 할 때 처음에는 내사를 하면서 그 임의 또는 수사 들어가도 임의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이렇게 살펴보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면 압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압수를 한 뒤에 증거가 좀 나오고 범죄 혐의가 좀 보다 명확해지면 그때 사람을 구속하는 게 통상이에요. 만약에 압수도 인신구속과 똑같이 한다면 오히려 인신구속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통상 이제 사람 인신구속 전에 다른 단계를 해보고 인신구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어도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게 약간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 그 규칙에 의하면은 내사의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사에서는 인신구속은 못하지만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사 규정이 생기면서 다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겼는데,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압수수색 검증은 인신구속보다는 좀 저도의 혐의로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실무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필요성은 그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것만 하는데, 이 필요성과 불가분으로 관계되는 게 비례성 문제인데요. 수사에서 우리 수사 비례 원칙 배웠죠. 강제처분 비례 원칙 배웠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더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요청을, 그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한 대 때린 거가 지금 수사를 되고 있는데, 한 대 때린 거에서 조사하면서 그러면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봤다, 때렸다 다 인정하고 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이 뭐 그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폭력성 알아본다고 해서 저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다 너 무슨 폭력을 했지 뭐 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불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뭐 과도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성 문제인데, 이 관련성 문제가 2011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관련성이라는 것이 이 법에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때는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관련성 문제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포르노를 봤다고 해요. 많이 보시죠? 안 봐요? 컴퓨터로 포르노를 봤다고 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 포르노 관련된 파일만 압수를 하면은 그 컴퓨터 포르노 본 것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하죠. 충분한데 어찌 된 건지, 야, 잘 됐다. 컴퓨터 포르노 그거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컴퓨터 포르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 들었던 소중한 강의 노트, 소중한 형사소송법 강의 노트 있잖아요. 남들과 다른 어떤 나만의 노하우로 만든 강의 노트를 딱 빼가지고 와가지고 딴 데 쓰거나 팔아먹거나 그렇게 나왔지만, 또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평소에 다른 범죄 혐의를, 평소에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 사람이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자. 그렇게 하면서 다 가져갈 때는 범죄랑 관련 없는 것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국가기관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국가기관에 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불필요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관련이 없는 것까지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이런 요청이 과거의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판례를 통해서 좀 제한되어 오다가 2011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대상 특정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 대상 특정이라는 요건은 사실은 우리 법에는 압수에 관한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압수를 하려면 뭔가 압수의 대상이 정해져야 되고 따라서 영장에 압수의 대상을 정하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대상의 특정은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상의 특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런 영장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예컨대 회사에서 어떤 탈세를 했다. 그러면 회사의 탈세와 관련된 일체의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의 특정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 대상의 특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압수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압수의 대상을 우리 법은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떠한 물건이 그 당해 범죄의 증거물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증거물이거나 또 하나는 어떠한 물건이 당해 범죄랑 관련된 몰수할 물건이다라고 하면 그걸 또 압수할 수 있어요. 즉 압수의 대상은 두 가지인데 증거물과 몰수물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그래서 이것을 압수할지 안 할지 우선 증거물이냐 또 몰수물이냐 이게 특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 107조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우체물하고 전기통신도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물 전기통신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편지를 압수할 수 있죠. 편지를 압수할 수 있고 전기통신은 여러분이 뭐가 전기통신일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기통신이죠. 즉 그건 전자통신. 그러니까 전기통신 속엔 전자통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전자통신. 전기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친구랑 얘기할 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만 해요? 통신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말씀해 보세요. 주파수를 사용하는. 네?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파를 사용하는. 그거 뭐예요? 전파사? 음성통화와 유선 전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전화기, 전화, 휴대폰, 집에 있는 그냥 전화, 주파수를 사용한 무전기 이런 거 다 여기 해당하겠죠. 그런 것들이 전기통신이 되고 팩스 이런 것도 전기통신이 되겠고 그런 것들로 왔다 갔다 한 문서들 그 내용들을 압수할 수 있어요. 요게 10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요 107조에 관해서는 그것이 증거물 또는 목수물일 것이라는 요건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 아니어도 압수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 다수의 견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씩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요거 몰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몸, 몰수가 아니고 압수. 사람 몸 여기 보니까 피가 묻어 있어요. 얘 여기에 피가 묻어 있어. 이거 증거가 되죠. 사람 몸은 물체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졌지. 사람 몸은 반물질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 세계를 구성하는 게 암흑 물질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건 암흑 물질이 아니라 이게 밝은 명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물체인데 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 몸은 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체 그 어떤 그 압수의 대상이 아니까 어떤 그런 그 주체지 권리 주체지 이런 거에 아니니까 사람 몸은 압수할 수가 없다. 신체는 압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신체에서 여기 좀 찍어보세요. 여기 머리를 머리를 쫙 잘랐어. 그러면 요 머리카락 이거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압수할 수 있는 그때부터 물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몸은 안 되지만 사람 몸으로 된 것은 압수할 수 있다. 죽은 사람 몸은 어때요? 사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변사체고 또 그거 자체가 증거물이기 때문에 압수를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민법상도 권리 의무의 주체도 아니고 이건 압수 대상이 사체 압수할 수 있어요. 다만 사체 내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압수를 하지 않고 검증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사체를 압수한다기보다도 사체에 대한 그 뭐 물건 가져다는 게 아니라 사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증 해부할 때는 검증이나 감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출판물을 압수할 때는 우리 그 표현자의 원칙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도 하시고